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연애를 한다 그러면 청춘 남녀들이나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월이 그렇지 않지요. 50이 넘어가서, 아니 70, 어떤 경우에는 80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영상에서도 보일 만큼 아주 중년 이후의 연애가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꼭 연인이, 애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구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반드시 연애를 꼭 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하면은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고요. 가수 자우림 씨는 어떤 방송에선가 나와가지고요, 연애할 때만큼 좋은 게 없더라라는 그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오래전에만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조금 서툴고 어색해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고 이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요, 금방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를 할 때 이런 말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말들은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연애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러한 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가 내 전에 아내는 어땠는데, 혹은요, 내 전에 남편은 어땠는데, 이런 말씀을 새로 만나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별했을 경우에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분을 만나셨을 때 전에 사람은 어땠다 라는 이야기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겉에서는 어때,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쿨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사람은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전에 사람은 이런 거를 무척 이런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는 말씀은 웬만하면 사귀는 도중에 서로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싫어하지 하면서 단정 짓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상대방의 취향이나 성향 같은 거를 혼자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시면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추어탕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죠, 안 먹지요 라고 딱 결론을 내서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만약에 평생 잘 먹지 않던 추어탕이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오늘은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짐작으로 이런 건 안 좋아하지, 이런 건 안 먹지, 이런 건 싫지, 저런 데는 가기 싫지, 이렇게 결론 짓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살짝 변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얼른 대받아 치시면서 그냥 어떤 걸 좋아해, 어디를 가고 싶어 하고 물어보고, 당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 먹는지 다 알고 싶어, 이야기해줘 라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요,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건 싫지 라고 단정 짓지 마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비싸,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물건을 어떤 걸 봤을 때, 물론 비싼 거는 비싸서 깜짝 놀라지요. 근데 속으로만 놀라시고 겉으로는 이건 비싸, 어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왠지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되게 쪼잔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눈길을 다른 걸로 돌립니다. 요것보다는 이게 어떨까라고 권해보는 거지요. 이것도 괜찮죠.
만났지만 요것도 괜찮겠다 라고 표현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도 그건 아니야 라고 강한 부정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비싸,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본인의 체면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듯한 거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피곤하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곤란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났는데 나와갖고 오자마자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면은요, 듣는 사람은 그럼 왜 나왔어?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짜증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말을 늘상 자주 입버릇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되게 곤란해집니다. 오히려 몸이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는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고 안 나가는 게 좋고요. 기분이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을 때 만나는 게 훨씬 두 사람을 위해서도 재미있고 또 만족한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는 비하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친척 누구는 뭐 이상하더라, 당신 친구 누구는 어땠더라 라고 나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더 친해지니까 우리는 한편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이 만난 당신의 친구 누구는 어때? 라고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흉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는 그런 거 가능하면 참고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요, 종교에 관해서 상대방이 믿고 있는 종교를 험담하거나 종교를 바꾸라는 둥 이런 말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훨씬 두 사람의 그 관계 유지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종교를 그저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내가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교를 비난하거나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좋거나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 나이에 대해서요, 어쩌고 저쩌고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듣고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거나 나이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이에 옷을 그렇게 입었어? 혹은 그 나이에도 그게 좋아? 이런 식의 표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그걸 입었어 보다는요, 와, 굉장히 잘 어울리네, 너무 멋지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입었어 라고 비슷한 그런 표현들, 비아냥 비슷한 그런 말들은요, 그런 어투들은 듣는 사람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자존감도 훅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화일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굳이 언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년 이후에 우리들은요, 나이 민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라는 표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를 사거나 아니면 뭐를 선택할 때 그 여성이 조금 잘 못 고르고 시간을 주저주저 오래 걸리게 한다면, 그럴 때 되게 까탈스럽군요 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요, 진중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까탈을 펴?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여성은 본인의 의견이나 감정 같은 거를 말하지 않게 되고 위축되고요, 자꾸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진중하시고 신중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오히려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쪽으로 언어를 바꾸면 훨씬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여기는 별로네 라는 표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말로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뭐 여행 장소나 데이트 장소 같은 것을 여성이 정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데를 정했어? 참 별로네. 왜 이런 데를 택했어? 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여기도 괜찮네, 잘 골랐네, 고생했어 라고 한마디 건네주고요. 우리 다음엔 또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는 분위기가 어떤지, 어디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대답하시고요. 아, 다르고, 다르게 표현하시면은요,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더 행복한 연애를 지속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중년, 나는 이제 뭐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새롭게 더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가 바로 우리 때, 중년 이때입니다. 예, 혼자 계시는 거 외롭고 슬픕니다. 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부딪히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오기네 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의 멋진 연애를 적극 지지합니다.